예, 이번엔 팩트체크입니다. 지난주에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하나가 청문회 활성화법이죠. 근데 오늘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는 걱정하는 바가 많다. 또 청문회가 남발되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국회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겠죠. 예, 한마디로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청문회 활성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요.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랬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이 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여야가 합의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상정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보통 국정감사 때 청문회 하면 공무원들이 밤새워 자료를 내고 또 뭐 국회의원들은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 와서 또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 그러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상시 청문회라고 하니까 이런 게 정말 1년에 360일 계속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과연 진실이냐 하는 문제죠. 예, 실제 그런 주장들이 좀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청문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입법 청문회, 예.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부르는 또 청문회,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부르는 일반 청문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번 개정안에서는요.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일반 청문회를 열 수 있게 추가를 한 겁니다. 그동안 보면은 저축은행 부실이나 뭐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도 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일반 청문회가 열린 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도 상임위에서 열 수 있었던 이 일반 청문회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한 것뿐이다. 과반이 요구해야지 이 청문회가 열리는 거는 예전과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시 청문회라는 말 자체도 맞지 않다. 결국 업무 마비가 될 거라는 걱정은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거의 툭하면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럼 거기 행정부가 마비됐냐? 이걸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바가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없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지금 당장 미국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요. 내일 상하원에서 상임위별로 열리는 청문회가 9건입니다. 예. 9건 열린다고 예정이 다 돼 있고요. 또 하루 10건 이상 열릴 때도 많습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의원 정족수, 그러니까 조건이 하원 의원 2명, 상원 의원 1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 그냥 한두 명 불러놓고서는 단출하게 청문회를 여는 경우도 흔한 거죠. 뭐 1대1로 들을 때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직접 듣고 남겨야 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이 때문에 행정부가 청문회 때문에 마비된다는 등의 반응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 청문회를 영어로 뭐 히어링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예. 듣는 거.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이 계속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예. 그런 걸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정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또 어떤 범죄도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데요. 2013년에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역외 탈세 문제로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연비 조작이 들통났던 미국 폭스바겐 CEO도요. 지난해 청문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아주 집중적인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뭐 혹시나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진작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앞으로 청문회가 활성화되면은 뭐 지금은 회기가 아니다, 청문회 소집 사안이 아니다라는 핑계는 최소한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야가 아직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정의화 의장이 뭐 너무 급하게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 맞는 얘기입니까? 예, 여야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그동안 대립해온 사안이냐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법은 2014년 10개 국회 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돼서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8달 동안 심사해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예. 당시 그 통과할 당시 속기록을 보면은요. 위원장 대리였던 조혜진 의원이 가결을 선포할 때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도 여당 의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보다 앞서서 2005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요.
제적의원의 4분의 1만 요구하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만 요구하면 특정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자는 좀 더 급진적인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설명한 내용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자,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면은 그때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먼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팩트체크였습니다. 김필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